손문성 선교사입니다. 감리교 목사이면서 선교사입니다. 진행부가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를 불러주신 걸 보니까 아마 차와 커피라고 하는 재미있는 주제가 모인 것 같습니다. 어찌 감히 그 깊이가 있는 차를 커피가 이렇게 다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고자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저는 17년 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억 4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큰 나라입니다. 제가 있었던 자바섬은 92%가 무슬림이었습니다. 그 많은 무슬림들 사이에서 인도네시아 감리교단의 12교회를 순회하며 사역하고 있었는데 늘 마음 한켠으로는 이 92%, 98%에 달하는 무슬림 젊은이들을 어떻게 만나지라고 하는 그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미국 선교사들이 카페를 열어놓고 그 안에서 영어도 가르치고 커피도 가르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있는데 카페가 처치가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은 선교 협정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감리교 선교사가 인도네시아에서 교단 사역이 아닌 다른 사역을 하게 되면은 비자를 이렇게 받지 못하는 수고스러운 일도 소리가 갑자기 수고스러워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그 한 영혼을 만나기가 어려웠던, 특별히 젊은이들을 만나기가 어려웠던 답답했던 저에게 커피가 선교가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커피 학교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그때 하나님 커피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에 커피는 섬김입니다. 커피는 전도의 도구입니다. 커피는 선교의 접촉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커피는 씨앗을 심고 3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5년이 지나면 큰 나무로 자라서 30년 정도 열매를 따게 되는데 커피는 그 적도를 중심으로 북의 25도, 남쪽 25도에서만 생산이 되어져요. 냉해를 입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커피 벨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에서 커피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브라질입니다. 33%의 커피를 생산하고요. 두 번째는 베트남입니다. 16% 정도의 커피를 생산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이면서 커피를 생산하고 있고요. 베트남 국경지대인 운남성에서 커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쪽으로 건너가도 커피가 생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콜롬비아, 네 번째는 인도네시아. 단일 국가로는 2억 명의 무슬림을 보유한 가장 큰 무슬림 보유국이기도 합니다. 중동의 무슬림 지역, 중북부 아프리카의 무슬림 지역에서 커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도네시아, 15억의 힌두교를 가진 나라,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에서 커피가 생산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아시아로 넘어오면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불교권 지역에서 커피가 생산되어지고 있는데 커피 벨트가 선교 벨트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커피 벨트 안에 이슬람권과 공산권과 힌두권과 불교권이 다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하나님, 인도네시아에 카페 처치하는 것도 좋지만 이 커피 벨트를 따라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복음의 벨트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드림벨트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드림벨트 2525라는 커피 선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17년째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에는 10개의 나라의 저희 커피통 선교팀이 잘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서 조금 사역이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커피스쿨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의 행복한 전도커피학교 예전에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한국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은 목사가 강의를 참 잘해 주었고요. 최근에 군인들, 예전에는 군부대에 가서 예수 믿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예수 잘 믿던 친구들도 군부대에 가면 교회를 안 간다고 합니다. 주일날 쉬어야지 그런 친구들에게 그래도 교회 한번 예배에 오면은 예전에 초코파이 같은 거 들려주면 됐는데 그런 건 이제 PX 가면 실컷 사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군인들에게 뭐가 제일 먹고 싶냐라고 물어봤더니 사제 커피가 제일 먹고 싶다고 합니다. 이게 뭐 브랜드 커피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군부대에서 군종병들과 미모와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군인교회 집사님들의 커피를 교육했습니다. 예배드리고 내무반으로 돌아갈 때 양손 가득 아이스 커피를 들고 가면 아마 예배드리고 오는 이 장병들을 환영하지 않을까 해서 군부대 커피 학교를 진행했습니다. 하루는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우리 옆에 스님이 계신데 스님이 커피를 배우러 오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스님이 교회로 커피 배우러 오면 돼요, 안 돼요? 되긴 뭐가 돼요, 안 되지?
우리 목사님 절로 커피 배우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약간 고민되지요. 그래가지고 되지요. 뭐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목사님, 스님, 그 절에 이제 장로격인 완스타 사령관, 완스타 참모장께서 참여를 했습니다. 종교 통합이 이루어졌지요. 군부대 커피 학교 할 때는 이렇게 스님이 사회를 보고 제가 커피 강의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하루는 연락이 왔어요. 3군 수도방위 사령관인데 저를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지가 부른다고 가. 그래가지고는 가기 어려운 거예요. 뭐 외국에 있는 사람이 뭐 지가 부른다고 오나? 그때 이제 아래에서 난리가 난 거지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건을 걸기를 장교들 20명을 모아주면 내가 가겠다. 그랬더니 장교들 20명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커피 학교를 하면서 내가 선교사인 걸 알고 불렀기 때문에 뭐 선교 이야기, 교회 이야기 실컷 해도 됩니다. 그래서 커피 스쿨을 진행했습니다. 이분도 불교 신자셨습니다. 어떤 분이 자꾸 교회 군부대를 다니며 젊은이들을 축복한다는데 궁금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 젊은이들이 좀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군부대, 캠퍼스는 여전히 우리에게 좋은 전략적 요충지인데 최근에 군부대와 캠퍼스의 크리스찬들이 3%, 5% 미만이다라고 했을 때 선교지와 다름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두드리면 교회를 통해서 일이 진행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 믿지 않는 불교 신자들을 통해서도 때로는 완스타 참모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전도에 대한 영혼을 향한 꿈꾸는 일로 일하지 않으면 주님도 일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사모하고 달려가면 때로는 불교 신자를 통해서도 일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입니다. 옛날에 강남 순복음교회에서 3,000명 모이던 저 모임이 이제 300명이 모이는 10분의 1 사이즈로 줄어들었습니다. 신덕교회, 코로나 전까지는 마포의 신덕교회라는 곳에서 저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에 지각하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 이 커피잔을 들고 오느라고 지각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1시간 전부터 라베에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예배 오는 시간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커피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한 주간 삶을 나누고 예배에 들어가다 보니 확실히 예배를 준비하고 들어가는 것과 헐레벌떡 들어가는 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없이 저희 커피 선교팀이 한 달을 섬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예수전도단 간사들이 저희에게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저희가 커피를 배우겠습니다.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간사들이 커피를 배워서 화요 모임 예수전도단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니네는 날마다 예배만 드리지 말고 예수 전도단은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전도하러 나가자 그랬더니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면 주변에 카페가 너무 많은데 소금 뿌려지고 막 이렇게 뭐 물 뿌리고 그러면 우리 어떡하냐 염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교는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다. 해보지도 않고 뭔가 염려하는 건 조금 아니지 않냐. 그래가지고 제가 커피잔을 만들었습니다. 화요 모임. 돈도 제가 알아서 구했습니다. 저것도 제가 알아서 다 만들었습니다. 대신에 좀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공덕오거리에 택시하고 버스 정류장이 있는 곳에서 안전운전하십시오 기사님들. 그러고는 기사님들에게 먼저 이제 그 커피를 나누었지만 지나가는 회사원들에게도 다 주었습니다. 저 뒷면에는 QR 코드가 있어서 딱 찍으면은 이렇게 찬양이 흘러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좀 전도의 세대들이 더 힘있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커피도 가르쳤지만 대학생 캠퍼스 사역으로 위한 그런 전도 모임도 했었습니다. 한국 사역뿐만 아니라 아시아 사역이 계속 한 10여 년 진행되는 중에 미국을 한번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2016년 3,000명이 모이는 세계 선교사 대회에 커피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일단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큰지, 한인교회가 이렇게 클 수가 있나. 그래서 막 은혜 한인교회는 하인즈 우리 케찹 마요네즈 하인즈 공장을 사가지고 교회를 지었으니 얼마나 커요. 이쪽에서 이쪽 끝까지 한 블럭이야. 또 뭐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에도 1주차장 2주차장 셔틀버스가 운행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때 하나님 제게 주셨던 마음은 한인교회를 미국에 세우고 전 세계에 선교를 하고 있는데
교회 주변에 작은 베트남 교회, 작은 아르메니안 처치, 거기서 한 30분만 내려가면은 그 백인 교회가 한 20여 명, 이렇게 노인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연약한 교회들이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세계 선교도 중요하지만 지역 교회로서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뜻이 있지 않겠냐. 커피를 배워서 일주일에 한 10명씩만 20명 모이는 백인 교회에 가서 이렇게 10명이 앉아주면 엄청나게 꽉 차 보이거든요. 그 필리핀 교회는 조금 커. 베트남 교회 가가지고 한 20명 있는데 또 한 10명 앉아주면 얼마나 커요. 얼마나 든든해요. 한인교회가 이런 다민족 교회, 연약한 다민족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고, 아니 우린 7시 예배라는 게 있잖아, 9시 예배라는 게 있잖아. 그걸 드리고 11시 예배 가면 되는데, 큰 교회들은 순번을 정하면 1년에 한두 번만 가면은 그 지역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갈 때 그냥 가야 돼요? 뭐라도 들고 가야 돼요? 빵도 사고 커피도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예배 끝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마음이 딱 들어가지고 이걸 내가 어디 가서 얘기해. 그래가지고는 미주 크리스찬 방송국에 가가지고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뜻을 좋게 여겼던 몇몇 교회들과 방송국에서 커피 학교를 진행하게 돼서 미국 커피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이 이뻐요, 안 이뻐요? 반응이 약간 듯하지만 생각이 이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건 오레곤에 있는 커피팀입니다. 시애틀 형제교회 사역할 때 시애틀에 저희 커피팀이 있고요. 선교대회가 있으면 이렇게 저희 커피팀들이 많이 갑니다. 행복한 커피 학교라고 하는 전도 커피 학교용 교재를 잘 만들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초 과정이 있고요, 고급 과정이 있고요, 로스팅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교회 카페 바리스타 훈련 과정이 있고, 창업 과정이 있고, 단계별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로도 진행되고요. 중국은 제가 60번 들어갔습니다. 일본에도 커피팀이 있고, 태국, 스리랑카 있고요. 최근에는 터키어로 번역을 해서 이제 터키 선교와 그 다음에 이집트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한국에 이제 커피 선교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선교지도 카페들이 많아지고, 하나님 이제 여기까지가 다라면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사역을 하면서 역시 제일 고민되는 건 제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고 있다라고 느낄 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불가리아에서 있었던 중동 선교사 대회를 참석하고 깜짝 놀라운 강의를 듣게 됩니다. 난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난민은 저희들에게 골치 아픈 존재다라는 인식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제주에 난민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우리 기독교는 다 반대했습니다. 난민은 불편한 존재, 난민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저에게도 가득했던 거죠. 근데 그 강의에서 저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중동에 있는 무슬림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오랜 동안 그들을 향해 뭔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해서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지만, 서양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도 열매가 적어서 늘 실망하고 무능하다 느껴지고 지쳐가는 그 선교사들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도 참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다. 여러 방법과 기다림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극단의 선택을 한번 해야 되겠다고 결단하셨다. 그는 난민이었다. 난민이라는, 무슬림은 형제라고 생각했는데, 무슬림은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무슬림이 무슬림을 공격해서 형제가 죽고 부모가 죽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과 재산을 빼앗기고 터키로 도망하고 이집트로 도망하고 요르단으로 도망하고 그리스로 도망하고 유럽으로 도망하면서 이들이 알지도 못하는 쪽지 하나를 받아들고 간신히 그리스 배에 다다라서 이 쪽지를 가지고 주소지를 찾아갔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내어주는 그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긴장을 하고 있었지만 어느덧 보니까 저들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었었고 선교사라는 사람들이었었고, 저렇게나 친절하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푼다면 마음이 열려지는 순간 방 옆에 있었던 조그마한 쪽복음을 읽게 되었는데, 자기들이 알았던 이사할 맛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읽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용기를 내서 물어봤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됐고, 그 순간 성령이 임해서 자기가 세례를 받게 됐다. 난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매년 5,000명에서 10,000명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됐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뇌가 깨지는 것 같아 했어요. 난민은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는 이야기 속에 들어가게 된 거지요. 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직업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민 직업학교를 한번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적어도 선교지에서 난민 직업학교를 진행할 수 있는 분들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력이 탄탄해야 됩니다. 선교 후원이 빵빵해야 됩니다. 또 노하우도 있고 연륜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60대 정도가 되어야 그 정도의 펀드레이징과 난민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 한국에서 살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이제 땜질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 용접 뭐 이런 조금 헤비한 프로그램들을 자꾸 진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난민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도시를 떠나지 않는다.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안에 직업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뭘까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미션 트레이닝 스쿨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커피, 파스타, 피자, 김밥, 그다음에 두피 케어, 스킨 케어, 네일 아트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비즈니스 미션 트레이닝 스쿨은 말레이시아에서 미얀마 난민 사건이 좀 크게 펼쳐졌을 때 진행을 하게 됐고요. 또 태국에서 했고, 일단 파스타 맛있어 보이죠? 이탈리아 파스타가 맛있을까요? 한국 파스타가 맛있을까요? 한국 게 맛있습니다. 미국 피자헛이 맛있을까요? 한국 피자헛이 맛있을까요? 한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동남아 여행을 가서 한국 음식점에 가보면, 또 미국에 가서 미국에 있는 한국 식당에 가면은 대부분 스페니시들이 김치찌개, 된장찌개 끓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미얀마 친구들이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습니다. 난민들에게 10가지 파스타 레시피를 잘 가르쳐서 그대로 반복시킬 수 있다면, 처음에는 모방이지만 나중에는 그들의 맛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분은 치앙마이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사이기도 합니다. 프랑스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대사관에서 한국 책임자로 요리를 하고 있고요. 한식, 이탈리아식, 프랑스식 다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저희 강사로 헌신해주고 있습니다. 김밥이 이제 돌돌 말아 김밥도 중요하지만 한류가 있기 때문에 인스타라고 하는 도시의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김밥도 조금 더 예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김밥 스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뻐요, 안 이뻐요? 네. 네. 비쌀까요, 쌀까요? 이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하루에 김밥 500개를 만들 거냐, 아니면은 김밥 100개를 만들 때 인스타를 통해서 뭔가 홍보를 늘릴 거냐라는 어떤 선택적인 분위기에서 일반적이지 않게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단순한 김밥 판매로 끝나지 않고 아카데미, 한국 요리, 한국 아카데미를 진행하려면 좀 차원이 달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카데미, 이제 우리가 일반 비즈니스를 접근하다 보면은 손님과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손님이 갑입니다. 손님이 불평하면 주인은 다 들어야 됩니다. 아카데미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제자는 스승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접촉점은 아카데미가 훨씬 크기 때문에 커피도 아카데미로 많이 시작을 하고 김밥도 저런 아카데미로 많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밥팀입니다. 헤어 팀이고요. 청담동에 있는 연예인 헤어샵 부원장이 저희 강사로 섬겨주고 있습니다. 청담동의 그 비싼 땅에 5층짜리 전체 건물이 연예인 헤어샵이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케어를 참 잘 받아봤습니다. 케어를 받아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사역을 진행하면서 세상에 하나님께 준비되어 놓으신 정말 신실하고 헌신된 비즈니스 기업가들이 참 많다, 전문인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두피케어, 중동의 여인들은 이걸 쓰고 다닙니다. 안 그래도 더운데 공기가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숨을 못 쉬다 보니까 두피가 많이 상합니다. 이게 좀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얼굴 면적이 넓어요, 두피 면적이 넓어요? 두피 면적이 훨씬 넓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뭔가 처진다고 합니다. 내려온다고 합니다. 아무리 찍어봐도 자꾸 눈꺼풀이 덮인다고 합니다. 주름이 생긴다고 합니다. 피부 문제일까요? 두피 문제일까요?
두피가 짱짱해서 끌어올리면 눈꼬리가 올라가고 이게 밑으로 안 내려오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관리가 부족해지면은 두피가 처지면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중동의 여인들은 그런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지요. 일단 두피 케어, 스킨 케어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쿠폰을 끊으면 몇 장이에요? 10장입니다. 이게 한류라는 것이 한국 브랜드가 딱 들어가는 순간 중동에 있는 여인들은 그래도 조금은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한류기 때문에 조금 가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항 사역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공항에 갔을 때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이 미국 항공사들, 뭐 유럽 항공사들 스튜어디스들이 지나가면은 우리는 쳐다도 안 봅니다. 근데 갑자기 대한항공 직원 스튜어디스들이 저 뒤로 딱 이렇게 걸어오면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얼마나 이쁜지, 자랑스럽기도 하고. 이런 한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었던 많은 영향력들 가운데,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이 전 세계에 막 팔려나가면서 자기들도 이것 찍어 바르면 송혜교처럼 될 것 같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중동의 많은 여인들, 동남아시아 여인들, 그 한류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가 두피케어, 스킨케어를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회사는 리디아 153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중동에까지 프랜차이즈가 진출해 있을 만큼 아주 실력이 있고요. 한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모발이식 병원에는 저 케어 센터가 다 들어가 있을 정도로 실력이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10번 쿠폰을 끊어서 중동의 부잣집, 그래도 나름 괜찮다고 하는 그 여인이 한국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그 샵에 왔는데, 처음에는 걱정하는 모습으로 왔더니 커피를 한 잔 내주고 이렇게 누워서 손을 터치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참 실력이 있어 보이고 기분이 개운했어. 두 번째, 세 번째 오다 보니까 조금 친해진 듯하면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뭐 우리 남편이 속을 썩여서, 아들이 속을 썩여서 이러겠지요. 그때 우리는 준비한 멘트가 항상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이 믿는 알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할 거라고. 당신은 우리 샵에 올 때부터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느라고. 아니, 쥐가 뭔데 나를 위해 기도해. 근데 일단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지요. 어느덧 2번, 3번, 4번, 5번 만나면서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고, 우리의 간증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비즈니스의 현장이면서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고, 또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스태프들을 향해 우리의 선교비로 월급을 줄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 한계가 있는데,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두피케어, 스킨케어 샵을 통해 난민들에게도 직업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비즈니스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 되도록 하는 것. 만약에 1일부터 10까지 선교사가 다 일일이 디자인을 하고 컨셉을 만들고 화장품을 만든다면 주님 오시기 전까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런 믿음의 기업들을 잘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한국 라이센스도 교육을 통해서 줄 수 있고 프랜차이즈로 나갈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교육하고 눈을 열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여기는 터키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즈니스 미션 트레이닝 스쿨입니다. 커피를 가르치고 있고요. 스킨케어, 이뻐져라 이뻐져라. 일단 눕혀놓고 이뻐져라 이뻐져라 하면 인간성이 좋아집니다. 제가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실버, 노인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뭐 일단 시니어, 손주가 있다 그럼 시니어들을 위해 좀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대학 프로그램이나 시니어 프로그램에 저 스킨케어 프로그램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일단 딸을 가진 아버지는 행복해. 아빠 누워봐. 얼굴이 왜 이렇게 거칠어? 그러고는 이 딸들은 막 뭔가를 발라줘. 그리고는 뭔가를 씌워줘. 그리고 아빠 누워있어. 가만히 있어야 돼. 뭐 이렇게 팩 같은 거를 씌워주지요. 그러면 참 행복해요. 할아버지 누워보세요. 내가 이거 해드릴게. 행복해요. 아들 가진 데는 안 된다고 그러죠. 어찌됐든 뭐 이런 믿지 못할 풍문이 있지만 우리 부모 세대를 어떻게 축복할 거냐라고 하는 이 고민 가운데 저 스킨케어 프로그램은 좀 반드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배우고 있고요. 선교사님들의 인식이 변화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갔을 때 저분이 우리가 강사로 모셨습니다. 저분은 헤어 디자이너, 헤어 전문가입니다.
말레이시아에 13개의 헤어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돈을 좀 많이 벌었는데 번아웃이 된 거예요. 더 이상 필리핀에 있다가는 생이 짧아지겠다 고민을 하고 말레이시아로 왔습니다. 헤어샵을 열었는데 그 버릇 남주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은 일 안 하면 죽습니다. 자꾸 일을 벌여야 됩니다. 갑자기 말레이시아에다가 이제 후배가 생각나서 하나 또 열어주고, 또 후배가 생각나서 하나 또 열어주고, 후배가 생각나서 하나 또 열어주다가 13개가 됐다고 합니다. 미얀마 난민들에게 잡을 줍니다. 청소하는 아이로, 머리 감겨주는 아이로 초청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너가 본사에서 퇴근하고 와서 언제든지 헤어 디자이너 훈련을 받아라. 그럼 너도 헤어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 같은 아파트에 삽니다. 한국 사람들과 미얀마 난민들이. 한국 사람들은 3명이 살고 있고 미얀마 난민들은 6명에서 7명이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도 똑같습니다. 월급은 차등이 있죠. 월차도 똑같습니다.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그러면서 꿈을 줍니다. 100명이 넘는 미얀마 난민들에게 잡을 주고 있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고 있고, 그들이 다시 미얀마로 돌아갈 때에 너가 헤어 디자이너로 미얀마로 돌아간다면 거기에 프랜차이즈를 낼 수 있도록 우리도 돕겠다. 저축 열심히 해라. 이 비즈니스는 100명의 미얀마를 살려낼 수 있는 좋은 툴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저분이 크리스찬이고 배머였으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저분은 그냥 자기의 의로움으로 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선교사들은 저걸 못합니다. 근데 저분은 하나님 없이도 자기의 의로움으로 저걸 해내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선교사들이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슬람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선교적 전략이 더 전략적이고 재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비즈니스가 좀 속되다라고 하는 교회의 인식 때문에 많이 개발되어야 될 부분이 침체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모임이 아세안합신학대학교가 이 일을 끌고 가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전이 필요합니다. 늦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치루어야 될 대가가 몇 배를 가지고 난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더 많은 전문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시아의 선교 현장은 커피 선교라는 그 굉장히 소중한 타이밍이 있었는데 놓쳤습니다. 아쉬움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도전하고 도전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졸려야 될 시간인데 아직 안 졸고 계신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터키에서 진행했습니다. 하나님, 젊은 세대들이 선교의 세대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20대 때 일주일에 하루는 퇴근을 하고 지하철 옆에서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열심히 이렇게 율동하고 전도지 돌리고 끝나면은 주변 청소하는 것을 당연하게 알고 커왔습니다. 전도의 야성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해 30일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는 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들조차도 얘네들이 교회만 와줘도 고맙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만 드려줘도 고맙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놈들 데리고 세계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세계 선교는 불가능합니다. 이 젊은이들을 전도의 야성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꾸 우리가 단기 선교를 캄보디아 어려운 데로만 끌고 가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가서 좀 고생해봐야 이것들이 정신 차리지. 정신 차리든가요? 우리가 20년을 해봤지만 얘네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가서는 반짝하는데 이게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2달 동안 3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유럽 여행을 갑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에는 본인들이 어떤 노동을 해서라도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하고 싶은 애들은 하거든요. 아니 이놈들이 자꾸 유럽으로 가고 싶다는데 우리는 자꾸 미얀마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좀 선교적인 방향성도 좀 교회의 방식이 아닌 젊은 세대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방향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럽만큼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유럽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정말 깊이 이해한다면 이 아이들의 눈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유럽에 커피 버스킹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둘째 딸하고 산책을 하는데 아빠 우리도 버스킹 할까 그러는 거예요. 그 예전에
비긴 어게인이라고 막 윤도현이 막 유럽을 다니면서 너무너무 멋있었잖아요. 우리 모두의 로망이야. 우리도 가수였으면 저거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따라가서 조명이라도 들고 싶을 만큼 비긴 어게인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 아빠 우리도 할까 그러는 거예요. 왜 하고 싶어? 어떻게 하지? 아니 아빠는 커피 있으니까 커피로 하고 뭐 노래는 방법을 찾아보지 뭐.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아마추어라 못하는 거거든요. 아마추어니까 밖에 나가서 못하는 건데 아마추어 찬양하는 팀하고 아마추어 커피하는 팀이 같이 가서 한쪽에서는 커피를 내리고 한쪽에서 찬양하면 둘이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 그래가지고 하자 그래서 시작한 게 커피 버스킹입니다. 밀라노, 크로아티아, 헝가리아, 루메니아, 불가리, 그리스를 돌아서 15박 16일 동안 아이들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 커피 버스킹을 하는데 첫 번째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머물렀던 숙소 옆에 공원이 있었습니다. 그 공원에 가면은 뭐 여기나 거기나 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거기서 이쁜 짓 하고 커피 나눠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나 생각해서 그 전날 밤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거기를 산책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지 말라는 거야. 막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산책하던 중에 크로아티아 대성당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그 상도가 있지 명동 성당 앞에서 우리가 찬송가를 크게 부르면 되겠습니까? 대웅전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크로아티아 대성당 그 앞이 아니면 옆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순종은 해야 되겠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유럽은 종교 경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킹도 아무 곳에서나 허락받지 못한 버스킹은 하지도 못하거니와 종교 경찰들이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거지요. 시작부터 끌려나가면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숙소에서 테이블을 들고 나와서 산책 나온 사람들처럼 이렇게 앉아서 커피를 내리고 우리끼리 노는 것처럼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찬양하고 뭐 그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30분쯤 지났을까? 이것들이 갑자기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성령이 임한 거야.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유럽의 돌로 된 그 건물에 막 소리가 커지니까 소리가 쫙 올라가고 옆으로 퍼지는데 갑자기 믿음 없는 저만 걱정하고 얘네들은 막 그러니까 얘네들이 앉아서 찬양해야 되는 놈들이 일어나서 막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옆에 커피 내리던 사람들도 잠잠하더니 갑자기 막 커피를 나눠주기 시작하네. 저만 새 가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아침 일찍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한 무리가 한국 사람인가 봐요. 와 우리도 교회 다녀요. 그러길래 주일날 예배나 드리고 여행하지 이것들이 막 속으로 이러고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너네 크리스찬이냐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다. 우리도 크리스찬이야. 우리는 싱가포리안 차이니스인데 너희들 전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데 우리가 옆에서 함께 전도하면 어떻겠니? 그러는 거예요. 한 10여 명이 전도하고 있는데 중국계 크리스찬들이 옆에서 같이 전도해주면 일단 인원이 많으면 힘이 나잖아요. 하나님 아군을 보내주셨군요. 하나님의 용사들을 보내주셨군요. 그래서 새 가슴이었던 제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커피를 내리고 있고 옆에 찬양하고 있으면 어디서 노랫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쪽에서 커피 향이 나네?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커피를 갖다 주기도 하고요. 또 와서 구경하기도 합니다. 너네 어디서 왔냐? 물어보면 한국서 왔다. 얘네들은 LA에서 왔다. 얘네들은 밀라노에서 왔다. 이건 무슨 커피냐? 에티오피아 커피다. 케냐 커피다. 왜 그렇게 내리냐? 우린 그렇게 내리는 거 처음 보는데 이건 핸드드립이라는 방법이다. 한번 맛을 봐라. 근데 니네 왜 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유럽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이렇게 전파됐습니다. 유럽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라 하셨다. 하나님이 유럽을 향해 감사하라 하셨다. 너희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됐고 너무 감사해서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해서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신다. 우리가 준비한 멘트를 그들에게 나눌 때에 유럽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유럽은 안 바뀌는데 이 멘트를 전달하는 젊은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버스킹이 끝날 때쯤에 LA에 있었던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LA, 캘리포니아, 시애틀, 밴쿠버에 이르기까지 미국 서부 라인을 커피 버스킹으로 우리가 매년 선교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저 젊은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전도의 세대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난민직업학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라는 마음을 먹고 이탈리아로 이사를 갔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파송교회를 설득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 잘하고 있었는데 커피 선교한다니까 한 5년을 욕을 먹은 것 같습니다. 선교비는 거의 3분의 1도 더 떨어졌습니다. 어제 제주 선교대 때 우리 감리교 선교국 세계선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목사님이 저에게 손성교사, 내가 15년 전에 손성교사 엉뚱한 짓 한다고 무진장 혼냈는데 기억해? 아니요. 하도 많이 혼나가지고요. 누가 혼냈는지 기억 다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혼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피해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선교비가 떨어질 때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비즈니스 미션을 한다면 선교비가 떨어져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이 사역을 하기에 불편하다면 목사의 직임을 내려놓고 평신도 선교사로 제가 돌아서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제였었던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었었고, 파송교회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터키로 가겠다고 했을 때 좋아했습니다. 난민 선교. 그 다음에 터키는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올라가서 헝가리까지 가보겠다고 했더니 괜찮다고 했는데 갑자기 제가 이탈리아로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일단 피자, 파스타 이런 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터키로 가야 돼요? 이탈리아로 가야 돼요? 이탈리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피케어, 스킨케어를 해야 되는데 헝가리로 가야 돼요? 이탈리아로 가야 돼요? 이게 이탈리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송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는 지혜가 필요해가지고 제가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12분의 장로님에게, 장로님, 그동안 12년을 후원해 줬는데 3년만 더 믿어주십시오. 3년만 더 지켜보고 제가 뭔가 잘못하고 실수하는 부분이 있고 영 아니면은 3년 뒤에 선교비를 끊어주십시오. 그랬더니 12년도 했는데 3년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간신히 이렇게 패스가 돼가지고 3년 유예를 받았습니다. 파송받을 때 담임 목사님이 참 귀하신 분이셨습니다. 헌신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보고 선교비를 200만 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목사님이 200만 원을 주시면 다른 분들이 저를 축복해야 되는데 다른 교회는 어떡합니까? 100만 원만 주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받았습니다.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잘한 거예요. 만약에 200만 원을 받았으면 진짜 끝났을 게요. 내가 커피 선교를 시작한과 동시에 끝났을 거야. 100만 원쯤 되니까 그래도 좀 덜 부담스러워서 그냥 간 거지. 이게 200만 원 한 곳에서 몰빵했으면은 저는 금방 선교비가 떨어졌을 아마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로 갔습니다. 가서 1년 만에 이렇게 코로나가 와가지고 많이 사역을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에 독일에서 난민 포럼이 있었고 프랑스에서 서부 아프리카 선교사 대회가 있을 때에 운전하고 이렇게 어느 목사님을 모시고 가는 길에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유럽이 탕자와 같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받아 누린 그 복과 은총을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저에게 주세요. 아버지는 구식입니다. 제가 좀 도시로 가서 멋지게 성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유럽은 자기들의 방법으로 복지를 만들고 교육을 만들고 명품을 만들고 성공이라는 단어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이 운전하고 가는데 우리 주님 양심이 있으시면 아마 재림하시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유럽이 한 번쯤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그럼 유럽이 언제 회개하고 돌아오지? 탕자가 모든 것을 잃고 가난해져서 쥐엄나무 열매를 먹기까지 가난해지면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지지 않겠나? 유럽의 복지가 무너지고 유럽의 명품이 무너지고 유럽의 교육이 무너지고 그들이 세워놓은 것들이 무너져서 가난해지면 아버지께로 돌아오겠네. 근데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상거가 뭔데? 아들을 금방 알아봤는데 유럽이 회개하고 돌아와도
유럽 사람들을 맞이할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영적 아비가 없는 거예요. 영적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유럽에 아버지가 없어요. 유럽에 회개하고 돌아와도 아버지가 없어요. 한국 교회 가서 이 말을 해볼까? 내가 와서 얘기한다고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내가 뉴욕을 가야 되겠다. 뉴욕에 예전에 커피 학교를 한 2번 갔었기 때문에 미국이 재미없었어요. 그래서 한 2번 갔다가 미국 안 가 그러고는 선교지를 돌아다녔는데, 그때 갔었던 뉴저지에 킹사우나가 있습니다. 무작정 비행기표를 끊고 가서 킹사우나, 사우나 10장을 끊어놓고 거기서 자면서 맨하탄에 젊은이들이 많다는 인투교회를 찾아가고 한인회를 찾아가고 교회를 찾아가고 목사님들을 소개받아서 유럽이 선교지와 같습니다. 나는 커피 선교사입니다. 커피 전도하는 걸 가르칩니다. 그때는 한 2-3개의 교회가 관심을 보이고 우리 한번 그거 해보자 이래서 저를 초청했는데, 2020년 2월에 미국에 들어갔다가 코로나가 생기면서 한국에 왔다가 두바이로 가는 일정이 있었는데 한국에 들어오면 다른 나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 조금 더 머물고 있었는데 제가 코로나에 걸린 거지요. 그때 하루에 700명씩 죽어나가서 시신을 그냥 가죽 가방에 넣어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트럭에 싣고 가서 시신을 태우던 그때에 제가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응급실에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한 3일, 4일이 지났을 때에 병원에서 내 옆에는 벌써 1명이 죽어나갔고, 저에게도 내일까지 회복이 안 되면 너도 아마 마스크를, 호흡기를 떼야 될 것 같다, 이런 마지막 경고가 왔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저에게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호흡이 의사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깨달음을 주셔서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호흡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올라오는 것 같은데 하루만 더 지켜볼까 하다가 하나님 살려주셔서 이렇게 병원을 퇴원하게 됐습니다. 병원비가 12만 불, 1억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유럽이 탕자와 같습니다. 뉴욕에 있는 젊은이들이, 뉴욕에 있는 교회가 유럽을 향해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선교사의 어떤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은혜, 그런 열정, 용기만 있는 그 열정도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실력이 있고 실력이 없고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실력이 없다는 걸 통감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실력이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실력은 언제 드러나냐? 위기의 때에 실력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때 한국교회가 실력이 있었냐 없었냐, 아마 위기의 때에 우리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기의 시대에 정치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위기, 이 위기의 시대에 교회가 실력이 있냐 없냐, 이거는 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제가 실력이 없다는 걸 통감했습니다. 그럼 빨리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50이 넘어가는데 한 번 더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왕이 보낼 거 세계의 중심 뉴욕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뉴욕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교단은 15년째 미국 선교사 파송을 멈췄습니다. 뉴욕은 말할 것도 없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중국 선교사들이 하도 쫓겨나고 인도도 어렵고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많은데 저 뉴욕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저희 교단에서는 우리도 커피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우리도 궁금하다. 뉴욕에 가서 커피를 가지고 다민족 사역한다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가봐라 그래가지고 교단에서 저를 뉴욕 선교사로 선교지 파송을 해주셨습니다. 비자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 비자 가져오기가 쉽진 않잖아요. 3개월 만에 비자가 나와가지고 그냥 잘 갔습니다. 도시 선교, 경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나누어주는 한국인 2세 목사님이 잘 하고 있는 사역에 저희가 함께 동참하게 됐습니다. 음식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바베큐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베큐 트럭이 있고요. 300명의 바베큐를 한 번에 해낼 수 있는 트럭입니다. 푸드 트럭이 있습니다. 음식 언제 준비됩니까? 2시간만 기다리세요. 아직 준비 안 됐나요? 30분만 기다리세요. 이러니까 갔다가 오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커피팀 조인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커피팀이 조인했더니 30분만 기다리면 됩니다. 저희 가서 커피 한 잔 드시고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야. 커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성경 나눠주는 팀이 있고 그 옆에 티셔츠 나눠주는 팀이 있고 그 옆에 중보기도 팀이 있어서 커피가 있으니까 음식이 준비되는 동안 사람이 머물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심플리시티라고 하는 도시 사역에 커피가 한 파트로 들어가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세계 선교사 대회 500명, 1000명, 2000명 모이는 곳에 우리가 커피 사역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드립으로 1000잔의 커피를 하루에 내린다. 가능합니다. 우린 잘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있었던 사역입니다. 1500명이 모였던 일주일간 선교대회입니다. 핸드드립만으로 커피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선교팀이고요. 워싱턴 선교팀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LA, 시애틀, 뉴욕, 뉴저지, 워싱턴에 저희 커피 선교팀이 있습니다. 2달 전에 필리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서 그냥 살짝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카페 블레싱이라는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뉴욕에. 뱀이 어디까지가 비즈니스 이즈 미션이냐,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냐, 여러 이유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뱀은 정확합니다. 비즈니스 현장에 예배 공동체가 있는가? 비즈니스 현장에 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비즈니스 현장에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가? 비즈니스 선교를 하고 있지만 비즈니스의 옷을 입었는가는 다른 부분입니다. 비즈니스의 옷을 입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옷만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배 공동체가 있는가? 신앙 공동체가 있는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도시라고 하는 우리의 현상,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약점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는 거룩한 집사요, 일꾼인데 밖에 나가서는 우리가 나 교회 집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드러내놓는 것을 약간은 부끄러워하는, 우리 목사들도 어디 가서 나 목사입니다가 자랑스럽기보다는 조금 조심스러운, 조금은 이렇게 딱 드러내기 어렵고 한 2번 친해져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담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커피팀의 멤버들이 선교사님 카페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반대를 했어요. 뉴욕에서 카페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렌트비가 한 6,500불, 관리비 전기세까지 하면 한 달에 10,000불이 나갑니다. 그냥 매달 나가야 되는 게 10,000불입니다. 인건비 15,000불이 따로 나가야 됩니다. 그럼 한 달에 4천만 원 이상 한국 돈으로 판매해야 유지가 됩니다. 이거 선교사 믿고 이거 했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계속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망해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보자. 조건이 있다. 카페 블레싱이라는 이름으로 하자. 그래서 이렇게 저 앞에 물병이 보입니까? 저 앞에 하여간 물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God bless you, God bless New York, God bless America를 앞에다가 크게 대놓고 쓰고 있습니다. 저 앞에는 물병이 한 20-30개씩 놓여져 있습니다. 아마존 택배 하시는 분들이나 스페니쉬 사람들이나 어떤 좀 물 한 병을 사 먹기에 버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에 들어와서 물을 사면 3불입니다. 저 밖에 있는 물은 그냥 25센트 쿼라 하나 놓고 가져가든지 그냥 가져가도 되게 그냥 밖에 놔두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겠지만 창문에 띠가 크게 들려져 있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New York, God bless America. 우리가 이 땅을 축복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비즈니스 해도 성공할 수 있을까? 찬양을 틀어놓고도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믿음이 제일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2달 찬양을 안 틀더니 어느 날부터 갑자기 찬양을 틀어놓는 거예요. MR을 틀어놓으니까 이게 이제 일주일에 5번 오는 이슬람 친구들이 한 4-5명 있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틀어놨는데 얘네들은 저게 찬양인지 팝송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음악 좋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대신에 크리스찬들은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백인들이. 여기는 한인들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손님 중에 5%도 안 됩니다. 한인들은. 그냥 전부 다 로컬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야 너희는 이곳에 찬양을 틀어놓고 갓블레스를 외친다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다. 나는 요 헌법재판소 법원에 내가 사무장인데 나 크리스찬이야. 힘든 일 있으면 이야기해.
아주머니 한 분이 30분을 산책 와가지고는 이야기합니다. 나 크리스찬인데 지나가다 이름이 너무 예뻐서 카페에 들어왔는데 너희를 찬송 틀어놓고 있더라. 그때부터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있어. 나는 30분을 걸어와서 여기 앉아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30분 동안 기도하고 축복하고 너희들 얼굴 보는 게 너무 행복해. 그래서 나는 일주일에 3번씩 여기로 오고 있어. 너희들이 여기에 온 건 우리의 선물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컬 사람들은 우리에게 친해지니까 여기 아시안들이 와서 다 망하고 나갔는데 무슨 배짱으로 왔냐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처음에는 경계했던 친구들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4명 중에 멀쩡하게 생긴 사람은 저 하나지 않습니까? 딱 봐도 마약하게 생겼고 딱 봐도 얘네들은 문제 있는 놈들 같아요. 아마 조금 있다가 권총을 꺼낼까 봐 우리가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모릅니다. 들어와서 메뉴 3개를 시켰는데 우리가 너무 긴장한 거예요. 제가 일주일에 뭐 이렇게 거기를 가는 일이 자주 없는데 다행히 제가 있을 때 이 친구가 왔는데 주문 받고 이렇게 음료를 만들다가 실수했어요. 긴장해가지고. 그래서 3잔 만들어야 되는데 실수한 것까지 그냥 4잔을 다 주었어. 미안해, 우리가 실수해서 다 먹어. 이렇게 다 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 앞에 과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음료도 시키고 어떤 사람은 사이드 메뉴, 샌드위치도 시킬 수 있는데 돈이 부족한 사람은 음료밖에 안 시키기도 하고 뭔가 또 2개 시키기 싫은 사람은 음료밖에 안 시키면 여기 과자 가져가게 그냥 놔뒀습니다. 이 과자는 싸구려 과자가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고급진 과자를 놨습니다. 2개씩 3개씩 가져가서 커피랑 먹게 공짜로 놔뒀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서 있는 사람들은 30분 단위로 먹을 걸 갖다 줍니다. 그냥 이렇게 음료하고 이제 빵하고 시켰는데 빵이 떨어진 것 같으면 과자를 갖다 주고 음료가 떨어진 것 같으면 다른 음료를 또 갖다 줍니다. 그냥.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미국 애들이 우리한테 먹는 걸 사와요. 과일도. 우리가 자꾸 주니까 쥐들도 사와요. 이게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정의라는 거잖아요. 걔네들도 사와요. 그럼 그걸 또 나눠서 그냥 다 같이 먹는 거예요. 30분, 1시간 단위로 우리가 먹을 걸 주는데 얘네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2시간이 됐는데도. 그래서 저것들이 언제 권총 꺼내려고 그러나 계속 긴장하고 있는데 한 2시간쯤 됐을 때 한 친구가 오더니 콜라 하나를 사면서 이렇게 팁을 줬는데 30불을 팁을 찍은 거예요. 야,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5불도 많은데 30불이 웬 거냐. 안 된다. 다시 캔슬해라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들은 생긴 게 이래가지고 어디를 가서 환영받아 본 적이 없대요. 근데 우리가 처음 왔는데 우리를 향해 이렇게 극진히 환영해 준 데는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행복했고 30불에 팁을 주는 것도 아깝지 않다. 우리는 필라델피아에서 놀러 왔던 친구들이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팁을 주고 갔습니다. 카페가 2달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어갔습니다. 1월달, 2월달 가장 어렵다는 때도 지금 20%씩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맛있어서 그렇습니다. 커피 정말 맛있습니다. 주변에 그 어떤 카페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정말 맛있습니다. 커피는 누가 만들까요? 제가 만듭니다. 제가 로스팅하고 제가 블렌딩하고 제가 커피 관리를 다 합니다. 메뉴 레시피 제가 다 잡습니다. 티 베이스의 아이스티 음료를 만들 때 티 우려내는 것도 제가 우려내고 있습니다. 시럽 만드는 것도 제가 우려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은 주님이 우리 가게를 방문하셨다라고 하는 이 철학을 직원들에게 잘 교육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내릴 때에 커피를 담아서 포터필터를 꽂고 커피가 양 물줄기를 떨어질 때에 우리는 커피잔을 이렇게 받아서 커피를 받습니다. 이 잔을 딱 땅에 내려놓고 커피가 떨어지도록 하지 않습니다. 커피잔을 받아서 정말 커피를 귀히 여기며 받아냅니다. 음료를 만들어가지고 뚜껑을 덮은 다음에 미국 애들은 훌훌 저어서 식탁에 한 손으로 딱 놓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오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뚜껑을 닫은 다음에 2손으로 손님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손님들이 이 루틴 하나하나를 다 지켜봅니다. 일부러 바리스타들도 경각시키려고 오픈 매장으로 이렇게 머신으로 바를 가리지 않고 오히려 작업대가 다 보이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멀쩡하지 않은 것 같이 생겼던 저들이 올 때에도 우리는 주님이 오셨다라는 마음으로 대접하고 있고 루틴이 정확해야 습관이 정확해야 정직한 맛이 나오고 그 정직이 복음이고
그 맛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좋은 철학을 가지고 주님 대하듯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만에 2호점이 오픈했습니다. 5월 달에 2호점 오픈합니다. 3호점 예약되어 있습니다. 아마 올해 4호점까지 갈 것 같습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략적으로 내년에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알고 전 세상이 다 알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보고입니다. 제가 실버 카페를 뉴욕에 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 맥도날드에 한국 어르신들이 가서 1달러 커피를 시켜놓고는 너무 오랫동안 시끄럽게 해서 쫓겨났던 것이 뉴스에 나왔고, 그 맥도날드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 자리에 KFC가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노인들이 변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리바게트에 가면은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가득 어르신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 주변에 웬만한 데는 다 어른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분들도 불편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불편한데, 미국 1세대 그 어르신들은 자녀 교육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온 열정을 다하고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들의 헌금으로 세워졌는데, 교회는 자꾸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노인들은 자꾸 뒷방 늙은이 취급당하듯 주위를 이렇게 한 마음으로 서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곧 노인이 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에 교회가 먼저 1세대 어른들과 노인들을 섬길 수 있는 좋은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실버 카페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1,400 스퀘어피트도 6,500불인데, 이게 관리비 전기세 하면 보험료까지 10,000불인데, 이게 한 100명이 들어가는 카페, 실버 카페를 만들려니 이게 월세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럼 100명이 오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잖아. 미국은 예배당 사이즈만큼 다목적식, 농구장, 배드민턴장 할 다목적식 체육관이 있습니다. 이 체육관을 렌트하려고 합니다. 이제 얘기되어지는 곳이 있는데, 체육관을 렌트하려고 합니다. 그냥 아침 8시부터 4시까지 토스트 샌드위치 하나 하고 커피 한 잔을 무료로 이렇게 딱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한 200명. 돈을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한 600불에서 500불 들어갈 것 같아. 감사하게 뉴욕에는 5개 교회 우리 커피 선교팀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이 교회, 화요일은 이 교회, 수요일은 이 교회. 그냥 그 교회가 500불씩 내면 돼요. 그럼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렌트비가 문제이기도 합니다. 렌트비는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해 봤더니 4시에 마치면 저녁 시간이 비는 거예요. 맨하탄에 줄리어드 음대가 있습니다. 뉴욕은 문화행사가 참 많습니다. 이게 소극장을 빌리면 꽤 비쌉니다. 그래서 시청에 이렇게 조그만 방을 빌려서 하는데 몇 명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근데 한 100명, 120명 들어가는데 커피 향기가 가득하고 카페 분위기가 있고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공연할 수 있는 무대가 있고, 그 정도면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훌륭해. 그래서 저녁에는 문화공간으로 열고, 토요일 저녁, 주일에는 카페 처치로 이렇게 렌트할 수 있으면 렌트 비용만으로 이 렌트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직원이 조금 필요하기도 합니다. 큰 돈은 못 줘도 기본급은 줘야 됩니다. 감사하게 비영리 법인으로 진행을 하면 뉴욕에 나와 있는 LG, 현대, 삼성 대기업들이 미국의 1세대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업 후원, 도네이션을 해줄 거다라는 계산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그 실권자들은 교회 안에 많은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집사님들이기 때문에 뜻이 좋다면 하나님께서 일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적 교회, 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또 약간 소외됐다라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살필 거며, 노인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 나갈 거냐라고 했을 때 실버 카페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는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중국인들도 마찬가지고 아마 모든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교, 비즈니스 선교, 많은 다양성들이 필요하고 많은 도전이 필요하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무식이 용감일 때가 간혹은 가장 강력할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너무 잘 들었죠. 예, 예, 예. 이런 훌륭한 얘기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 깨닫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 뱀이라고 이렇게 약자를 써서 우리가 비즈니스 에이지 미션이라고 이렇게 칭하는데, 사실은 그리 많이 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현실을 보며 조금 많이 안타깝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저희 이 아신대 내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런 학과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사업하고 또 예술을 믿는 거하고는 또 다른 관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은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선교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을 확립하고 체계적으로 배워서 이렇게 또 적용시켜서 나가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런 선교사님들이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 선한 일들, 또 이렇게 굉장히 과감히 하나님의 우리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하지 못한다는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부딪히면서 나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이렇게 몇 개 질문 받고, 이따가 또 토크쇼도 있는데 잠시나마 우리 선교사님한테 질문하실 부분 있으면 한두 개만 몇 개 좀 받아 놓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예. 마이크가 없지만 크게 말씀. 혹시 아까 남빈 선교도 직업 교육을 하면서 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계속 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고, 현재는 주로 미국에서 이렇게 커피숍을 통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까 이탈리아로 가보셨었는데 지금은 어떤 사역을 중점으로 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1년 3개월 전에 제가 뉴욕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뉴욕에 간 거는 이게요, 변방에서 자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아유 선교사님, 하나님 이 커피 선교 세상의 중심에 가서 한번 외쳐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뉴욕으로 가게 됐고요. 말씀하신 비즈니스 미션 트레이닝 스쿨을 지금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했었던 그 열매들이 지금 많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단 내에서도 그렇고 비즈니스 포럼 우리끼리의 모임이 한 60여 명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뭐 해야 되지, 어떡하지, 이제 시작하는데 고민했던 사람들이 10년이 되고 나니까 너무 멋있는 샘플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4년 전에 5년 전에 비즈니스 미션 트레이닝 스쿨로 함께 고민했던 분들이 선교사님 그때 아이디어 때문에 우리 업그레이드 됐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비즈니스 미션이 지속 가능하냐라는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최적화된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어느 순간 누구의 도움으로 업그레이드 할 거냐, 또 하나는 지속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확장에 대한 부분을 고민한 거지요. 이게 중국 다니고 캄보디아 다니고 태국 다녀가지고 확장이 안 되겠는 거예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도록 뉴욕에 가서 한바탕 벌려보고, 뉴욕의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뉴욕의 실버 카페를 만들어버리면 CNN이 나를 찾아올 것 같아. 그렇게 해서라도 때로는 확장이라는 부분을 효과적으로 가자라고 생각하고 제가 뉴욕으로. 영어도 잘 못합니다. 생긴 것도 여전히 인도네시아 사람처럼 생겨가지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가 없는데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때로 실버 카페에 오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선교적으로 복음과 함께 매칭할 거냐라는 부분을 질문한 거지요. 때로는 입술로 외치는 것도 복음이지만 그 공간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미 친숙해질 수 있는 여러 형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건 문구입니다. 문구. 어떻게 환영하는 문구를 써놓을 거냐, 어떻게 실버들이 이 문구를 봤을 때 감동할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일반적인 카페에는 와서 주문하고 가지고 가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바리스타 복장을 하고 테이블에 앉아 계시면 직접 주문을 받고 고급 레스토랑처럼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그때그때 하나님 역사하실 것 같아요. 아니 여기는 왜 공짜로 줘? 이 집사님, 이 사람들은 뭐야? 예,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마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컨셉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언어가 저들에게 아마 복음의 능력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다른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아마 많이 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전도팀들이 있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시니어들은 엄청난 자원입니다. 이분들이 가진 노하우와 이분들이 가진 물질은 우리가 충분히 써야 됩니다. 교회가 노인들을 서운하게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미국에 있는 시니어분들은 정말 믿음의 1세대들이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왔던 그 은혜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죽으면 교회에다가 반쯤은 헌금하고 싶은 마음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겨. 자식도 마음에 안 들지만 교회도 마음에 안 드는 겨. 내가 자식에게 돈을 다 주면 안 된다는 거 부모님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좀 교회에다 헌금하고 싶은데 마음에 안 든다는 겨. 우리가 잘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이 정말 선교적으로 자기 돈 가지고 자기 건강할 때 선교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데 왜 냅두는겨 도대체. 참고로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류흥려 목사님 교회에 저희 커피 선교팀 멤버가 60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한 분만 더. 한 번만. 예. 커피와 친숙하지 않은 나라들이나 또 사역 가운데의 어떤 부딪힘들, 그러니까 비자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사람 문제, 예를 들어 현지인들이 비즈니스적인 돈이 들어가면 일단 참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제일 힘든 건 저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음에도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과 할 수 없어도 해야 되는 일이 뭔지에 대한 구분이 좀 정확히 있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행복한 커피 학교라고 하는 아카데미 안에서의 강사료는 제가 잘 받습니다. 1인당 커피 스쿨에 참여하는 100불씩 이렇게 강사료를 냅니다. 그래서 3시간 이틀 동안 기초과정을 하게 되면 보통 한 교회나 한 단체가 저를 초청하면 제가 1,500불 사례를 받습니다. 3시간 6시간 강의하고 1,500불 받으니 제가 괜찮은 강사지요. 저는 자비량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한 달에 5,000불 이상 필요한 재정들을 커피 강의로 자비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소속에 대한 분명한 부분입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이면서 선교사입니다. 감리교 목사와 선교사라는 그 틀이 저를 점검하고 있고 그 시스템이 저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든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보고를 합니다. 또 주변에 있는 감리교 목사와 감리교 선교사들이 저를 주시하고 있고 이것이 저에게는 저를 지키는 좋은 틀이기도 합니다. 틀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저에게 소중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커피 학교를 함에 있어서 군부대 커피 학교는 제가 강사료를 받지 않고 오히려 돈을 주고라도 가지요. 현지 목회자들을 강의할 때는 돈을 주고라도 제가 강의를 합니다. 이 사역을 구분했습니다. 이게 선교사로서의 사역이냐, 이게 커피 학교 아카데미로서의 비즈니스적인 요소가 더 크냐라는 것을 구분을 해서 밸런스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제자들이나 후배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행복한 커피 학교라고 하는 아카데미에 쓰는 에너지가 5%밖에 안 된다. 아니 15년을 했는데 뭘 그걸 가지고 아직도 50% 70%씩 막 낑낑대면서 해. 그럼 실력이 없는 거예요. 나는 5% 10% 안에서 좀 사역도 하고 팀 워싱턴 제가 하는 사역의 10%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뭐 잘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은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밖에 안 되는 사역이 저의 전체 생활비를 다 책임집니다. 지금은 카페 블레싱이라고 하는 카페 오픈에 제 에너지의 30%에서 40%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미 시작하면서 내가 어느 부분만 터치할 거지 다른 부분은 내 영역이 아니다라고 다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재정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영역까지만 내 재정으로 딱 해놓는데 저는 로스팅을 해서 납품을 합니다. 이게 제 소득원입니다. 그 다음에 2호점, 3호점이 갈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1호점은 함께 고민한 거니 무료로 간다. 나도 2달 동안 월급 받지 않는다. 성공하는 게 목표다. 2호점은 내 로고를 쓰고 내 메뉴 레시피가 들어가니까 나한테 5,000불을 사례해라. 3호점부터는 내가 10,000불씩 비용을 받을 거다. 그리고 다른 건 다 어디에서 구입하는지 레시피가 뭔지 다 가르쳐준다. 딱 한 가지는 가르쳐줄 수가 없다. 가르쳐줘도 못하니까. 로스팅을 하고 블렌딩을 해서 납품하는 그 칼자루는 미안하지만 내가 쥐고 있을 거다. 이게 저의 소득원입니다. 줘야 될 부분과 잡아야 될 부분과 사역에 대한 부분과 비즈니스에 대한 영역을 스스로 잘 컨트롤해서 지켜내지 않으면 선교사가 욕심이 있다라고 느껴져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런 경계를 타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노하우는 15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겪은 노하우입니다. 아마 여전히 15년을 더 간다 해도 계속해서 시행착오와 실수들을 통해서 또 얻어지는 것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인 실수, 회복하지 못할 실수만 아니라면 실수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귀한 말씀 나눴고요. 다시 네. 잠깐만 넘어가는 질문. 실버는 수익 구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많이 날 거예요. 네, 도네이션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저 걱정하고 있어요. 네, 진짜요. 대신에 이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5개 교회가 지금 뉴욕에 커피 선교팀이 있는데 아마 1년 안에 10개 교회로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되 한 교회가 2,500불이 아니라 한 1,500불만 감당해도 되도록 그래서 30일 중에 15교회, 10개 교회를 만들면 한 교회가 3일만 감당하면 되기 때문에 1,500불이면 감당. 그러니까 재료비나 자원봉사는 다 이루어지는데 자원봉사 구성하는 걸 고민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30대부터 시니어들까지 하루에 봉사하는 팀을 12명 정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12명 정도로 구성하고 있고 3명의 직원들은 NGO 대기업에서 오는 그 후원으로 직원 인건비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돈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미국은 도네이션 문화이기 때문에 그 걱정은 안 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건 카페 블레싱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우리가 별 5개, 리뷰 5.0. 우리 동네에서 구글 리뷰 5.0, 옐프라고 하는 아주 까칠한 리뷰 5.0 두 군데 다 7개월간 5.0을 보유하고 있는 데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에는 그 리뷰를 보고 왔다는 고객님들이 꽤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비즈니스 현장을 리뷰 5.0짜리를 가지고 실버 카페를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요. 저보다 우리 주님이 더 걱정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좀 이따가 저희가 다음 두 번째 타임 끝나고 나서 또 토크쇼 하고 쉬는 시간을 저희 브레이크 타임을 10분씩 드리니까 그때 또 선교사님 이렇게 오셔서 각자 말씀을 좀 나누시면 좋고요. 또 이 안에는 저희 안에 또 크게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지금 해외에서도 지금 선교사님들이 여기 다들 지금 줌으로 유튜브로 들어와 계시고 작년에 또 이렇게 크게 성장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들어오셔서 목표는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그런 목표를 갖고 이런 비즈니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이게 이제 비즈니스 에이지 미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냥 일만 해서 돈만 번다라는 그런 개념을 완전히 넘어선다라는 것들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0분 후에 저희 또 선물도 있고 또 진행하면서 뭐 이렇게 재밌는 것도 하신다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따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